네, 2기 라방 12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지요. 5번은 일단 그 전입 확정을 하고 이런 물건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먼저 이게 청주 사건도 있고 부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갑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을이 가던 길에 버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이 최초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적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깨끗했습니다. 마음 놓고 이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딱 취득했잖아요, 그죠? 근데 집주인이 말이지, 못된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가던 길을 딱 설정해버려. 예? 이 상태에서 갑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매물로 내놔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집니까? 안 구해집니까? 안 구해지잖아요. 가던 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진짜 어리버리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 새로이 계약 체결을 했다면요, 그 뒤에는 보면은 이 강제경매가 아니고 가던 게 된 상태에서 뭐 병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이런 상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병 입장에서 보면요, 가등기는 앞선 선순위 가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갑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 가등기가 되는데, 근데 병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듯이 가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를 뿅 하면요, 병이 사람은 자기 전세금 이런 땡기는 한 푼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소유자가 A다 그러면요, 이 병이라는 사람 A한테 전세 보증금 줬겠지요. 그러면 병은 A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의미에 자꾸 집착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저 병원 A를 상대로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되잖아요. 되지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에서 성서 판결문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돈이 나오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A가 만약에 안종인이다 그러면요, 병이 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얘기한다면 저는 변론기일날 가요. 가가지고 판사가 묻습니다. 이 안종인 씨 가등기 설정된 그 이후에 병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네, 했습니다. 보증금 예를 들어 1억이라면 1억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럼 왜 안 줘? 돈이 없습니다. 그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봐가지고. 돈이 없다, 이게 돈이 없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병에 돼가지고 안종현 씨는 말이지, 병한테 금 1억 원을 지급을 하여라 라는 그런 이행 판결을 내리겠죠. 이행 판결 내립니다. 이행 판결 내렸는데 병 입장에서 말이죠, 전국을 완전히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안종현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걸 확 보니까 말이지, 없어요, 없어.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한 이 이행 판결문, 이건 뭐 쓸모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건 쓰잘데기 전혀 없어요. 판결 우리가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문 받았다 해고 와, 대단 가문의 영광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봐가지고 상대방이 즉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요, 말짱 도루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쪽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걸 해결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야. 놔두다 보니까 갑 입장에서 이제 강제경비 신청한다고요. 강제경비 신청한데요, 참 저는 이게 못마땅한 게 맞는, 이 가등기는요,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권 말소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확정일자라는 게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인데,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배당 받아갈 권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요, 만약에 갑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그 이후로 가등기가 설정됐는데, 이 가등기가 만약에 소멸안되고 경매가 넘었으니까 다른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 그러면요,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겠냐고, 그죠? 그러면 이러한 가등기로 인해 가지고 낙찰될 리가 없단 말이죠. 낙찰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등기로 인해서 갑이 이 사람은요, 자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증금도 낙찰될 이유가 없으니까 보증금도 못 받고, 물론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다른 데 이사 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게 문제이지, 임차권 등기하고 뭐 다른 데 이사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확정일자는 뭐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자기 채권을 배당받아갈 그런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후순위 권리자로 인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의 갑이 보증금 회수하는데 어떤 말 그대로 지대한 어떤 손해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이런 권리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잠깐만요. 제가 이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요. 이겁니다. 이게 저기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사건 두 개가 말이죠.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동부지방법원 사건인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가등기 설정됐는데 이 가등기는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직권 말소시켰었어요. 근데 창원지방법원에서는요, 이 가등기를 확정 판결로 말소됐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직권 말소라는 것은 낙찰자가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잖아요.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이 이제 촉탁 등기 신청한단 말이죠. 소유권이 이제 촉탁 등기 신청할 때 법원에서 해가 이거 알아서 말소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확정 판결이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직권 말소 안 시켜줘요. 그럼 확정 판결은 뭐지? 그러니까 낙찰자가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등기 말소 청구에 뭐 소송을 제기한다는 데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게 확정 판결이잖아요. 그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게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이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특히 이제 직권 말소된다는 것은 어떻게 법원에서 알아서 이게 교통 정리를 해주니까 임차인도 좋고 낙찰자도 좋잖아요. 낙찰자도, 그죠? 근데 창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로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는 말소 안 시켜주는 거예요. 말소 안 시켜주니까 특히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어쨌든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소가 안 된다 그러면요. 이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뽑아가지고 잔금 납부를 해야지. 엄마야. 어지간한 은행 같은 경우 선순위 가등기 있는 물건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는. 그죠? 그럼 어쨌든 봐가지고 낙찰자한테 손을 입힌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확정 판결로 말소됐다니까 뭐 낙찰자가 일정 금액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을 경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낙찰자 부담해 주니까 그때 임차인은 큰 문제가 없어요. 자기 보증금 회수하는데.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정 판결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하면요. 창원도 보면 KTX에 있죠. 한 3시간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런 똑같은 케이스인데 직권 말소시켜주고, 이것도 저기 법원에 계시는 관련되신 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법조인이라 가지고 목에 기부서 집어넣고 똥꼬지 피우지 맙시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갔다 그러는데 확정 판결로 말소시켜주고 직권 말소 안 시켜준다면 당신들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돌아버리지. 그지? 근데 동부지방법원에서 직권 말소시켜주고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왜 확정 판결을 해가지고 이 가등기를 말소시켜주냐, 이게. 왜 이게 똑같은 케이스인데 동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창원에서 왜 이렇게 하냐, 이게. 그 이유가 뭐냐고요. 법조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너무나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가등기가 설정됐단 말이죠. 이게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직권말소 확정 판결. 또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건, 이런 케이스, 이런 물건인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이건 직권말소야. 이렇게 하고 또 보니까 이게 통계를 이게 말 같은 소리야. 이거 경매, 이거 통계라는, 법대로라는 것이지.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런 물건은, 요건 확정 판결이네. 요건 때려봐서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투자해야 됩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돈 구워달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예. 이런 이야기면 괜히 제가 열받고 막 말을 더듬어. 제가 열받으면 막 말을 더듬어 해봐가지고. 열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나이 열받으면 또 혈압 올라가잖아요. 물 한 잔 먹고 또 이제 서서히 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여기, 먼저 이 기존의 이 사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부 2012 타경인데요. 2014 타경이네요. 2014 타경인데. 4815 광진구 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저들 돈 가지고 이런 물건 입찰하려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열받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 말이지 창원에서는 확정 판결을 말소시키냐고. 그죠? 저거 일이 아니니까 그냥 뭐 나몰라라는 거야 이게.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2008만 212하고 2010만 900 결정 관련해가지고 2008만 212 결정인데 아직 결정 그 자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 개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900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도대체 어떤 논리 하에서 그렇게 접근하는지, 제 머리가 아둔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 봅니다. 동부 사건이고요.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여기에 권리관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권리관계가요. 보시면은 이모 씨 있잖아요. 그죠? 가등기 있죠. 자, 이모 씨가 2008년 1월 17일이죠. 1월 7일 날 또 확정일자고. 근데 가등기가 200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9년도에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2010년도에 압류가 되고, 이게 뭐야 또 봐가지고 이게 어떤 이 정보지 회사 이름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근데 막 완전히 엉터리에 이 등기부등 보기에 경매를 누가 집어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정보지를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고, 이건 양심에 찔려서 제가 만약 오늘하면 저기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부실이잖아, 부실. 그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야, 등기부등본상에도요 보면요 이게 엉뚱한 걸 집어넣었어요. 막가지고 이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면 자, 여기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광진구 능동의 101호입니다. 101호. 101호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2014 타경인데 광진구 능동의 101호. 광진구 능동의 101호 해가지고요. 가등기가 2009년 9월 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늦게 떠네요. 네. 나와 있죠. 광진구 능동의 101호입니다. 101호. 101호로 되어 있고요. 제가 2019년도에 이게 요 사건 번호가 2014 타경인데 요거 2019년도에 발급받았습니다. 한 5년 후에 이제 발급받은 사건인데, 여기서 그 가등기가 2009년도에 가등기 설정됐거든요. 밑에 보시게 되면요, 요겁니다. 이게 이 가등기.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5번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가지고, 이 가등기인데 5번이거든요. 5번 가등기가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되는지 잠깐 보자 이거죠. 5번 가등기 하니까 5번 가등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9번 소유권 이전에서 강제경매에서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5번 가등기 말소죠. 이게 뭡니까? 강제경매는 매각이죠. 이게 뭐예요? 직권 말소잖아요. 직권 말소. 그래서 소유권 이전한 날짜하고 이 등기된 날짜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뭐냐면 낙찰자 이분이 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서상에 이러한 서류들은 이런 그 권리관계를 저기 말소할 목록에다 표시를 하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것도 동부지방법원에서 알아서 탁탁 말소시켰다. 이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 법 집행을 잘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경매계 계신 분 좀 똑똑하신 분 같아.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 같아. 그죠? 경매 집행법원에서 경매계에 앉아 계시더라도 뭔가 좀 경매를 알고 나름대로 경매를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다들 잘 아시겠죠. 법원 공무원들이시니까, 저도 여기서 말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훅 들어오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다들 수준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봐가지고 이게 좀, 투자자 관점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직권 말소입니다. 그죠? 직권 말소, 강제경매는 매각을 말소된 거예요. 직권 말소된 거예요. 직권 말소. 직권 말소됐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요것도 하나 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어떤 분들 이런 걸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시대요. 궁금한 걸 질문하십시오. 아니, 2015년도 3월 13일 날, 3월 13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인데 왜 등기는 왜 이때 했냐 이거지. 왜 이때 했냐 이거지. 이때 돈 낸 날짜입니다. 돈 내고 등기는 이때 한 거예요. 근데 경매는요, 민지법 몇 조 135조에 해가지고요,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라서 이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날짜 3월 13일 대금 납부했으니까. 그러면 등기는 뭐 1년 있다 할 수도 있고 2년 있다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등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이 부동산 이제 낙찰될 거라니까요. 근데 그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또 뭐 은행에서 담보 대출 뽑으려면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동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걸 또 하나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창원 넘어가요. 창원지방법원인데요. 2019 타경입니다. 잠깐 그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똑같아. 2019 타경에 12745 창원시 진해구 나와 있네요. 창원시 진해구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건이 아파트잖아. 그죠? 아파트인데 이 사건은 위에 제가 나의 관심 메모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네요. 요거 지금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확대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갑 전입 확정, 그죠? 여기 보시면은 갑 전입 확정, 을 가등기, 갑 강제경매, 갑이 낙찰받았어요. 임차인 본인이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임차인 본인이 낙찰받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가등기는 확정 판결로 말소이 돼. 가등기는 확정 판결로 말소됐다. 확정 판결로 말소됐다는 것은 가등기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둘이서 나중에 낙찰된 거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야, 너 가등기 가짜니까 확 말소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했겠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이 경매 정보지를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요, 원래 대금 지급 기한 그 이후에 배당 기일 잡히는데, 이거 봐라. 이건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이 같은 날짜에 잡혀버렸어요. 그죠? 이건 뭐냐, 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이 당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은요, 대금 납부하고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 잡아줍니다. 그죠? 왜냐면 이해관계인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을 한다는 게 이때는 채권 상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채권 상계 신청하다 보면 거기가 다 돈 낼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대금 지급 기한 잡고 또 나중에 또 배당 기일 잡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딱 하루 같은 날짜에 이제 날짜를 지정해서 사건을 진행시킨다.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밑으로 또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보시면요. 김땡씨 나왔지. 김땡씨 1억 7천만 원이랍니다. 대항력이 있대요. 2016년 12월 5일이고 근데 2016년 12월 5일인데 가등기가 2017년 2월 16일이잖아요. 그럼 또 선 그어가지고요. 전입 및 확정일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A가 있고 B가 있고 이 상태에서 경매를 누가 집어넣느냐. 강제경매 이분이 강제경매 집어넣었다는 게 임차인이 청구에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봐가지고 A라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왜냐면 이 방이 안 빠져요. 이게 가등기들 방이 안 빠진다니까요. 방이 죽어라. 안 빠져. 이 상태에서 강제경매 집어넣고 A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낙찰을 받았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를 직권말소를 안 시켜주니까
A는 뭐다? 가등기권자 B하고 한판 붙은 거죠. 붙어가지고 말소해라 말이지. 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가등기를 말소를 시켰다. 이거 얼마나, 예? 큰, 낭비입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에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고요. 아델 팰리스 602호. 숭인동입니다. 숭인동 아델 팰리스 602호. 숭인동 아델 팰리스 602호. 숭인동 아델 팰리스 602호. 숭인동, 숭인동 아델 팰리스 602호. 맞지요? 숭인동 아델 팰리스 602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2022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6월 3일 날. 정말로 따끈따끈하죠, 그죠? 지금 현재 11월 달, 11월, 오늘 7일이니까, 6월 3일 날 이거 지금 제가 발급받았습니다. 예, 발급받았고 해서 이 가등기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요. 6번 가등기인 것 같아요, 6번. 여기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죠? 6번 가등기. 예, 6번 가등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 물건은 김모 씨라는 이분이 임차인이에요. 이분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임차인이 본인 낙찰 받으셨다고.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전부 다, 이거는 전부 다 저 직권말소입니다. 날짜가 같으면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 그죠? 이거 직권말소. 직권말소 하니까 여러분들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속탁 등기 신청할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 이 권리를 다 집어넣으면요. 법원에서 알아서 쫙 말소시키죠. 이게 직권말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보니까 6번 가등기 딱 나와 있죠. 보세요. 6번 가등기 말소됐죠. 말소됐는데 뭡니까 이게? 확정 판결이잖아. 그래서 저도 제가 참 궁금해. 똑같은 케이스인데 왜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직권말소 시켜주고 이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왜 확정 판결로 이 사건을 끌고 갔느냐. 이게 지금 보시면 날짜가요. 2020년 5월 달이죠. 그죠? 5월 달에 일단 등기했잖아요. 2020년 5월 달입니다. 2020년 5월 달인데 밑에 저 가등기는요. 2021년 8월 달에 말소됐죠. 그죠? 그러니까 2020년 5월 달에 낙찰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고 2021년 8년 같으면 그건 1년 후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얼구상에 보니까 당연히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이 은행에서 대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대출을 뽑고 싶어도 이 가등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 이게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된다는 거. 저는 이게 상당히 이건 아주 이건 참 요금 못 하겠고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건 말이죠. 여기에 지금 이제 청주하고 부산 건 같은 경우는요. 부산 건 같은 경우 밑에 나와 있죠.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경매 진행 중에 해제로 말소돼 버렸어요. 이게 큰 의미가 없고 청주지방법원 요거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볼까요? 오늘도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시간 자꾸 지켜야 되는데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제가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주 2021 타경이거든요. 2021 타경에 어디가 버렸냐. 56271 네, 요거 지금 보면 파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지워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56271 해가지고요. 아파트죠. 아파트 11월 17일이 7,000메가 기일이에요. 7,200짜리가 아이고 엄청 많이 유찰돼가지고 근본에 최대 가격이 1,887만 4천 원이잖아요. 그죠? 예? 1,887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냐, 이게.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김모 씨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입니다. 이분은 임차권 등기 다 하셨고요. 이 상태에서 이분이에요. 7,056만 9,600원 해가지고 막 뒤에 짜투리 56만 9,600원 같은 경우는 강제금 신청한다면 강제금 신청을 하기에 앞서 썼던 뭐 추가적인 발생된 비용 아니십니까? 임차권 등기 비용이라든지 이런가 뭐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문상에 7,056만 9,600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016년 3월 29일 날 전입 확정인데 가등기가 2016년 9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전입 및 확정에 가등기 되어 있다더라. 가등기. 또 여기 보면 정보지상 가등기도 인수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수로 이게 나와 있고 또 요건 같은 거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자 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시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시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갑구 순위번호 6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나와 있네요. 그죠?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매인들 경매 투자하는데 어디 누구한테 구걸 돈 그냥 뭡니까 공짜로 받아서 경매 투자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나의 책임하에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투기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 무식한 놈들은 투기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가 자빠져 앉아 있네. 이게 왜 투기입니까? 투자지. 예. 그죠? 그래서 내 돈 내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보시라니까 조금 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같은 경우 직권회에서 말소시켜 줘버렸다고. 근데 이 건에서 청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이 가등기는 말이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 인수한다고 분명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버젓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 이건 분명히 법원에서 작성했는데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 가등기가 매수인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그런 가등기라면 과연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봐가지고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경우 과연 어떻게 답이 나올 것인지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그 사례를 비추어 봐가지고 이 청주지방법원 건 같은 경우는 이게 가등기는 무력화, 효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가등기 소멸하는데 인수된다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법원에서는요, 집행법원에서는 분명히 직권말소 대상은 아닐 것이다. 그럼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가등기권자하고 한판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씨름을 해가지고 어떤 서울 동부지방법원처럼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등기를 말소를 시키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다. 근데 이 건과 이런 물건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어쨌든 이 임차인은요, 대항력 있잖아요, 그죠? 7천만 원에 대항력이죠, 그죠?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더라 해서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대항력이 있는데 1차 감정가 7,200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와가지고 7,200이다 그러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7천만 원이거든요. 7천만 원. 7천만 원인데 이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 물건 얼마에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경매비용은 300이다 하면 최소한도 7천원 300 정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매비용 300만 빼고 이 양반이 7천만 배당 받아가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뭐 7,200짜리를 내가 7,300만 원 써서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투자 대상에서 이거는 완전 제외시켜야 된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부 사건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게 전세권 이겁니다. 예.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이 동부나 창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앞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 대구 서부나 목포 지원 같은 요 사건 번호를 제가 일부러 좀 오래 노출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건 다 직권말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 이 자리에 갑이라는 전세권 설정했고, 그 뒤에 을이 가등기하고 갑이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요건 왜 그러냐? 이건 당연히 직권말소돼야 되는데, 왜냐면요, 이 둘 다 전부 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갑 전세권이 말소기준권이 되거든요. 되는 게 당연히 죽는 거야.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어떤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7번 보니까요,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 상실한 사례. 이것도 아마 제가 2편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일부 일기 라방이죠. 거기서도 아마 제가 이 사건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 평택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경매정보지를 얼핏 보고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평택 사건인데, 여기 보면요, 평택의 2005 타경으로 딱 2005 타경이 이제 올해까지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내년도부터 2005 타경이 이 정보지상에서 안 걸리거든요. 2194 해서 물건 번호가 2번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중리에 소재하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이에요. 그죠?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토지만. 제외해서 18.15평이니까 멀리 보면 그 지상에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봐가 1억 7천만 원짜리 쭉 내려와가지고 4천여만 원 선에서, 그죠? 4,500만 원 선에서 4,500만 원 선에서 이 보시면은 낙찰됐잖아요. 뭐 1억 7천만 원짜리가 4,500만 원 선에서 낙찰됐으면 되게 싸게 낙찰됐잖아요. 26%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물건을 입찰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문구가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라 봐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이걸 또 제가 또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또 보시니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가합 12,504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입니다. 다음 줄을 읽어봐 드릴게요. 절차 이행 판결을 가지고 있대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행 절차 판결문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 뭐야, 가등기가 있나? 이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보세요. 딱 가등기 빡 설정되어 있잖아요. 선순위로. 그죠? 가등기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가압류, 가압류가 있고, 강제경매 이렇게 또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법원으로부터 가등기에겐 본등기 할 수 있는 그런 판결문 가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고, 그러다 또 정보지상에 보니까 가등기에서 인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인수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28% 낙찰 아니라 1%에도 이게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가등기 원자는 나중에 본등기 해버린다니까요. 또 여기 보십시오. 98년도 3월 26일 날 가등기 했잖아요. 그죠? 98년 3월 26일 날. 이건 아마 제가 지난 1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등기부등본상 제척기간 10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10년이 좀 경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98년 3월 달인데 이게 이것도 10년 넘었네 봐가지고. 그죠? 98년 3월 달에 가등기 설정하였다. 가등기의 제척기간 10년 여기에 필히 꽂히신 분들은요, 2008년 3월 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 언제입니까? 혹 모르지, 또 이 양반도 보니까 2010년도 3월에 이미 10년 지났네? 이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등기 말소 요청하면 되겠네? 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걸랑 여기에 또 필이 꽂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4,500만 원, 이 보십시오. 4,550만, 뒤에 6,000원까지 써붙였다는 것은요, 본인은 이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심각하게 생각해서 입찰 금액을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건 요거 이제 등기부등 보여드리면 오늘 방송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의 주소지가 보니까 평택시 오성면 중리 345입니다. 345. 중리 345호. 오성면 중리 345호입니다. 이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오성면 중리 345호. 어디에 갔느냐. 이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토지죠. 평택시 오성면 중리 345호 맞죠? 본건이잖아요. 345호입니다.
네, 여기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가등기가 보세요. 이거 이 양반이 본등기 해버렸잖아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매매 예약을 3월 5일 날 했고 등기는 3월 26일 날 했어요. 그죠? 이 제척기간 10년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 이미 2006년 8월 8일 날 매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미 넘어온 것이고, 단지 등기는 언제 했다? 이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다? 요때로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10년 아니죠, 그죠? 10년 아니죠. 10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내 이런 액션만 취하면 된다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나서 98년에 2008년 10년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등기를 해, 이분 앞으로 이 가등기에 본등기 해버렸잖아요, 그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딱 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토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보면 또 누가 나와 있어요. 봐가지고 이분입니다. 이분 10번에 소유권 이전이 말소됐죠, 말소. 등기 원인이 뭡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이잖아요.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일단 소유권 취득했다 말소했잖아요. 그럼 10번 소유권 이전이 말소된, 이런 거는요, 선순위 가등기다 하지 마요. 안 하면 된다니까. 또 더더군다나 법원에서 그런 판결문이 있는데 왜 뭐 재직기간 10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봐가지고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네. 재직기간 10년 이렇게 떠들어 살고 앉아있는데,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요, 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상에서 뭐 이제 저 채널 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책 보고 강의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책 보고 강의해서 어느 세월이 전달되겠습니까? 내가 실제 몸으로 떼어서 느끼면서,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샷다 뭐 딱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번 가등기가 뭐를 원인으로 말소된지 딱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순위번호 14번에 내가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뭡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빠방. 그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로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거 낙찰 받으신 분요, 물론 자기가 뭐 제가 이건 암만 생각해도 재직기간 10년 이것 말고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설사 서울 뭐 남부지방법원에서 말이지 무슨 가등기간 본등기 뭐 이게 승소 판결문 있다 손 치더라도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게 대법원 판결인데, 대법원 판결에 보면 10년이라는 재직기간 나와 있는데, 야, 2009년도인가 가등기 했으면 이미 10년 넘었다. 따라서 내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좀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일단 오늘 제가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언제입니까? 천상 11월 9일 날은 말이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 또는 지역권 인수하고요. 이게 뭐 20되는 소유권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선 지상권 나와 있고, 이 인수 지상권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상의 인수 권리인 임차인에 대한 거 권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11월 9일 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살포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역시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보다 더 양질의 경매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